그 경고할 때만 해도 음모론자, 맞습니다. 정신이상론자까지 하면서도 논란이 있었죠. 실제 네. 그게 사실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저는 그때 경고했던 것도 징후에 집중했던 거죠. 갑자기 일어나는 건 없어요. 징후가 있거든요. 징후. 예, 계엄 징후가 많았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것처럼 전당대회나 이런 것도 바르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신천지라든가 특정 세력의 어떤 징후가 있으면 경고하고 그런 걸 막아야 되는 거죠. 징후를 예고하는 것은 예방주사와 같은 겁니다. 네, 네. 예전 대선 경선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가 보네요. 결국에는. 그때 갑자기 7만 표가 그렇죠. 7만 그 이상 논란이 있었죠. 최근에 사실 신천지나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정치적인 개입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세력들이 우리 민주당에도 그 손길을 뻗친 마수의 손길을 뻗친 거 아닌가라고 우리들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계의 수장이고 무슨 어물전에서 냄새 나는 거는 미리 이제 후각이 좀 발달된 사람이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저주 섞인 언어 또 분열의 언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예를 들어서 나무에 이파리 한두 개가 송충이 먹은 이파리가 있을 때 그걸 따서 이거 봐라 나무가 다 썩어간다 이대로 놔두면 썩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특정 걸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시점이 공교롭게도 전당대회 기간에 그렇죠. 하면은 네. 또 어떤 특정 후보와 유불리가 결정이 되잖아요. 후보들의 네. 그런 것들은 또 자칫 잘못하면 전당대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다. 지금 사실 이제 선거나 경선은 뭐 흥행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민주당 경선을 보면은 흥행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열된 거 아니냐라는 사실 좀 그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개파 간 싸움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특정 개파가 또는 특정 세력이 당권을 잡으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좀 뒷받침이 부족해질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원래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하죠. 2년에 한 번씩 네. 하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치열한 거고요. 네. 또 치열하게 해야 네. 또 네. 당권을 잡았을 네. 때 지도부가 더 책임감 그렇죠. 있게 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당대회에서는 내부 분열의 언어를 쓰는 네. 후보나 또는 일부 세력들이 네. 네. 있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저도 이렇게 하다가 당이 그 분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1차 경선이 끝납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럼 3인 네, 추려지죠. 3인으로 네. 추려지고 최고위원 8인으로 네, 추려지면은 이제는 좀 더 정책 경쟁으로 네, 네. 가고 비정 경쟁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고요. 저는 그 후보 3명 중에 누구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기회를 같이 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겠죠. 이재명 정부 2년차, 3년차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1년차는 비정상의 12.3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길이었다면 2년, 3년차는 성과를 내서 그렇죠. 대한민국을 대도약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당에서 진짜 찰떡궁합처럼 정부와 궁합을 맞추어서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의 차이는 네. 후보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의 경쟁이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찰떡궁합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실제 찰떡궁합처럼 가야 되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이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통합사관학교 정부에서 추진하고 네. 싶어도 네. 법이 통과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같이 해줘야만이 개혁 과제든 민생이든 뭐 하지 않습니까? 지금 AI 대전환에 있을 때 시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속도감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당이 적극적으로 하는 대표부,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저기 당권 주자 김민석 전 총리는 분열주의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천지가 전대에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신천지와 반 이재명 분열주의 3자 연합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계엄도 처음에 경고하지 않았냐 이런 말도 이렇게 부연했는데요. 계엄이 의혹일 당시에 의원님도 함께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의원님의 어떤 정보력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기대감이 좀 있는데
신천지 전대 개입설은 실체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계엄이 제가 최초로 그 경고하고 이어서 김민석 또 박선원, 부승찬 같이 네. 서울의 봄팀을 만들어서 네. 경고를 같이 하고 그다음 이어서 이재명 대표님도 경고했잖아요. 그 네. 경고할 때만 해도 음모론자, 맞습니다. 정신이산론자까지 하면서도 논란이 있었죠. 실제 네. 그게 사실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저는 그때 경고했던 것도 징후에 집중했던 거죠. 갑자기 일어나는 건 없어요. 징후가 있거든요. 징후. 예, 계엄 징후가 많았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것처럼 전당대회나 이런 것도 바르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신천지라든가 특정 세력의 어떤 징후가 있으면 경고하고 그런 걸 막아야 되는 거죠. 징후를 예고하는 것은 예방주사와 같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막으면은 이제 크게 그 잘못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김민석 후보가 그런 측면에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신천지 의혹은 4, 5년 전에 그때 대선 후보를 뽑을 때 이재명 후보하고 그 당시 이낙연 후보 경합을 했는데 전국 투어를 하면서 후보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서울에서 뒤집혔어요. 네. 갑자기 한 7만 표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 특정 세력, 신천지가 됐던 어떤 세력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물밑에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역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력을 막아야 된다는 취지가 저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속에는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이런 것들은 당 지도부에서 좀 더 실체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전 대선 경선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가 보네요. 결국에는. 그때 갑자기 7만 표가 그렇죠. 7만 그 이상 논란이 있었죠. 있었죠. 그렇지만 네. 그것은 그때 확인이 안 됐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에 사실 신천지나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정치적인 개입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세력들이 우리 민주당에도 그 손길을 뻗친 마수의 손길을 뻗친 거 아닌가라고 우리들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교 분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전당대회 때도 계속 경고하고 지금 네.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런 종교 단체의 속성은 좀 네. 권력을 네. 따라가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네, 그렇죠. 차원의 문제 저는 제기가 그런 되겠네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의혹을 제기해서 확인을 하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 깊게 뭔 자료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뭐 멸칭을 주고받는다든지 사실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 단계를 지나서 최근에는 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둘러싼 사실 공방이 네. 좀 뜨겁잖아요.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뭐 필패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발언도 했고 또 며칠 전에는 이제 그보다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계 수장이고 무슨 어물전에서 냄새 나는 거는 미리 이제 후각이 좀 발달된 사람이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의 뭐 잇따른 좀 공격적인 발언 또 그걸 둘러싼 정치권 공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분열의 언어라고 보고 있고요. 아주 네.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년 동안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했고 지금 대도약을 여러 분야에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저주 섞인 언어 또 분열의 언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송충이 먹은 이파리가 있을 때 그걸 따서 이거 봐라 나무가 다 썩어간다. 이대로 놔두면 썩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특정 걸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은 사실 영향력 있는 정치평론가잖아요. 그래 정치평론가의 말을 뭐 국회의원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절제된 언어를 써야 된다. 물론 그분이 진보 진영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또 거기에 저주 섞인 단어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힘을 받고 이제 하기 위해서는 애정 플러스 칭찬과 격려 그리고 지원 그리고 건전한 비판이죠.
비난이 아니라 네. 그런 정도로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그런 시점이 공교롭게도 전당대회 기간에 그렇죠. 하면은 네. 그 어떤 특정 후보와 유불리가 결정이 되잖아요. 후보들의 네. 그런 것들은 또 자칫 잘못하면 전당대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다.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그러한 진보 진영의 영향력이 있는 정치 평론가들은 좀 말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당심을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당원들의 당심이 집단지성으로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당원을 믿습니다. 당원들의 집단지성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구 뭐라 하더라도 휘둘림 없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어떤 지도부가, 어떤 대표, 어떤 최고위원이 견인할 것인가가 1번 고려일 거고, 두 번째 개혁 과제를 누가 네. 잘 추진할 것이냐, 네. 세 번째 민생을 누가 해결을 잘할 것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집단지성이 잘 발휘될 걸로 저는 당원을 믿습니다. 네, 오늘인가 내일인가 네. 또 MBC에도 출연한다고 네. 그러던데요, 유시민 네. 작가가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유시민 작가의 진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네. 이번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분은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 ABC론이라든가 네, 뭐 또 네. 일부 하면서 그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계속 네, 네. 새로운 네. 논리의 비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그 민주진영 내에서 뉴 이재명을 공격하거나 뭐 부각하는 그런 심리의 기저에는 뭔가 이제 전통적인 계보를 따지는 족보를 따지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하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뭔가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을 일단 간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파나 계보를 따지는 거는 저는 구태 정치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뭐 한 20, 30년 전만 해도 뭐 무슨 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걸 따지는 것은 진짜 구태 정치인이고 구태 정치라고 보죠.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의 무의식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 대부분 당원들이 12.3 내란을 동지애로 극복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12.3 내란 때 국가가 무너지는 걸 보고 목숨 걸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강화문에서 그 음동설 안에 같이 집회하면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냈던 거거든요. 그런 동지애,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것이 진정한 저는 동지애고 그것이 개파라고 봐요. 민주당의 정신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민주당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원리죠. 저도 사실은 뭐 정치에 입문한 지는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군에서 오래 네, 하다가 비례대표 때만 해도 약간 겉돈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치가 조금 생소하니까. 네, 네. 그리고 오래 정치하신 분들은 또 동지애가 더 끈끈한데 12.3 내란을 겪고 나서는 제가 제일 선봉에 서서 네. 경고도 하고 막기 위해서 했더니 우리 당원들께서 실제 군으로 따지면 전후에 동지애가 네. 끈끈해서 지금은 한 몸입니다. 사실. 네, 네. 그런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파, 계보 이런 것들을 혹시 따지는 정치인이 있다면 구태 정치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그런 거 별로 용납을 하지 않는다. 네. 당원들의 집단지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당원과 또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도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드셨잖아요. 국민의 주인이고 그럼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정부인 것이고요.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